12.3절 이진 카운터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배우시는 디지털 공학 부분에서 시퀀셜 스위칭 서킷을 설계하기 위한 내용을 모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학년 1학기 디지털 공학 수업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의 시작은 12.13에 나와 있는 회로를 먼저 아날리시스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아날리시스 과정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시면 결국에 이 과정에 대한 역과정이 우리가 회로를 즉 스위칭 서킷을 설계하기 위한 디자인하기 위한 그 과정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워서 일단 시작은 아날리시스로 하시고 이 수업의 끝 부분에서 결국에는 12.13회로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12.13에 나와 있는 동기식 이진 카운터에 대한 회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기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외부 클락이 이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개의 T 플립플롭의 클락 입력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동기식이기 때문에 이 플립플롭의 출력인 C 그리고 B, A가 모두 같은 시간대 출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 카운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플립플롭의 출력이 0 상태, 1 상태. 이거는 이제 플립플롭 B나 플립플롭 A도 마찬가지겠지만 0 상태 또는 1 상태 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이진이란 단어를 쓰고 카운터란 뜻은 이 출력인 C, B, A를 하나의 밸류 값으로 이진수 밸류 값으로 인정을 해서 최대 0, 최소죠. 최소 0에서부터 최대 7까지 어떤 정해진 패턴에 의한 숫자 값들이 계속 무한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카운트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퀀셜 서킷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박스로 이 회로를 묶었는데 이 박스에는 시퀀셜 스위칭 서킷이기 때문에 이 다른 그 조합회로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에 반해서 당연히 클락 입력이 존재해야겠죠. 보시면 우리가 그려진 이 회로에도 클락 입력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동시에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회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 플립플롭의 입력 TC, TB, TA 값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어떤 특정된 값에 의해서 플립플롭이 동작하는 게 아니고 TC 같은 경우에는 B 출력과 A 출력에 의한 값, B 플립플롭의 입력은 A 플립플롭의 출력 값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A 플립플롭의 입력 값은 1이라는 그 컨스탄트 값으로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 회로에서는 인풋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클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클락이 주어지겠죠. 즉 클락의 액티브 엣지가 여기서는 라이징 엣지니까 그 라이징 엣지에서 플립플롭의 출력 C, B, A가 바깥으로 출력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도 인풋의 개념으로 보시면서 이제 아웃풋도 과연 어느 것이 이 회로의 아웃풋일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아웃풋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아웃풋이 없는 회로는 있을 수가 없죠.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회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회로에서도 아웃풋은 있습니다. 그 아웃풋이 이 시퀀셜 스위칭 서킷에서는 플립플롭의 출력들이 이 시퀀셜 서킷의 아웃풋으로 간주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스위칭 서킷에 여러분이 이제 아웃풋이 눈에 안 보일 경우에는 당연히 플립플롭의 출력이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즉 플립플롭의 출력 B와 C와 B와 A 값을 우리가 이 시퀀셜 로직 서킷에
시퀀셜 스위칭 서킷의 출력으로 간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위칭 서킷을 해석하는 첫 번째 스텝부터 일곱 번째 스텝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제일 먼저 그 스위칭 서킷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수명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전체 시퀀셜 스위칭 서킷에서 들어가는 입력들, 글로 들어가는 입력들, 그리고 그 스위칭 서킷에서 나오는 출력들, 동시에 그 스위칭 서킷의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플립플롭들, 여기서는 이제 T 플립플롭이었죠. 그 플립플롭들의 입력과 출력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하고자 하는 그 12.13의 회로인 경우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위칭 서킷의 입력은 없다고 간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 스위칭 서킷의 출력은 따로 직관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각 내부에서 사용된 스위칭 서킷 내부에 사용된 플립플롭의 출력 값을 우리가 전체 시퀀셜 스위칭 서킷의 출력으로 간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내부에서 사용된 플립플롭 C와 B, A에 대한 플립플롭의 입력과 플립플롭의 출력의 이름을, 자, C 플립플롭인 경우에는 입력은 TC, 출력은 C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 플립플롭인 경우에는 입력이 TB, 출력이 B, A 플립플롭인 경우에는 출력이 A, 그 다음에 입력이 TA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체 시퀀셜 스위칭 서킷의 출력은 C와 B와 A를 묶은 이제 C, B, A의 전체 값이 주어진 시퀀셜 스위칭 서킷의 출력이 되는 것으로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미 정의된 그 스위칭 서킷의 입력, 그 다음에 출력, 내부에서 사용된 플립플롭의 입력과 출력들을, 그 변수들을 각각 부울대수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행위는 아날리시스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설계를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사용된 플립플롭의 입력식에 대한 부울대수식을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게, 즉 대수식을 구하는 것이 디자인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플립플롭은, 이 회로의 플립플롭은 모두 3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입력 값들은 각각 TC, 그 다음에 TB, TA가 있었죠. TC에 대한 부울 대수식은 옆에 있는 다른 플립플롭의 출력값 B와 A의 AND 연산에 의한 값이 플립플롭 C에 입력이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회로를 분석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B 플립플롭에 대한 입력 값은, 그죠? A 플립플롭의 출력 A가 입력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 플립플롭인 경우에는 입력 값이 1 컨스탄트로 정하기로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상태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표는 사실 그 해석을 할 때 그 플립플롭의 출력 값이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 다음 값으로 어떤 값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그 도식적인 내용을 제 오른쪽에 보시는 표 상태로 나타내는 것이 상태표입니다. 상태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태와 차기 상태를 구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현재 상태나 차기 상태의 이제 칸의 개수는 지금 보시면 3개의 칸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전체 그 시퀀셜 스위칭 서킷의 출력이 제가 아까 C, B, A가 스위칭 서킷의 출력이라고 그랬는데, 즉 현재 상태 값은 결국에는 플립플롭의 개수와 같이 C 상태, B 상태, A 상태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차기 상태는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 C 값이 또는 B 값이 A 값이 어떤 값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로 줄의 칸은 이 플립플롭 C, B, A가 가질 수 있는 상태들의 개수만큼 필요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플립플롭이 모두 3개가 쓰였기 때문에 이 출력 C, B, A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은 모두 2의 3승계 8개의 상태가 가능하죠. 즉 여러분이 000 상태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111 상태까지 이 모든 상태에 대한 기술을 하시는 게 상태표의 현재 상태값을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차기 상태값이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이 회로를 분석함과 동시에 스스로 여러분이 테이블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맨 먼저 플립플롭 C의 입력 부울 대수식이 B하고 A의 AND라고 정의를 했었고, 플립플롭 B의 입력식은 A, 그 다음에 플립플롭 A의 입력식은 우리가 1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 TC라는 값은 B와 A, 즉 0과 0의 AND 게이트, 결과는 얼마인가요? 0이 되겠죠. 0이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출력값 C가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 어떤 값으로 나오느냐? 자, T 플립플롭의 입력이 0이란 뜻은 출력값이, 이 현재 C 값의 출력값이 토글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값이 토글을 하지 않아서 0값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B 플립플롭의 출력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A가 되기 때문에 A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출력값 B 플러스도 토글을 하지 마란 뜻으로, 요 값이 토글 하지 마란 뜻으로 0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A 플립플롭의 출력값은 1이기 때문에 현재 A 출력값을 0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값을 토글을 해라는 뜻으로 1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그림만 여러분이 이제 그 계산을 하셔서 표를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이 플립플롭의 상태가 만약에 000 상태였었다면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 이 플립플롭은 001 상태로 천일을 할 수 있다, 한다는 뜻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칸에는 만약에 현재 상태가 001 상태였다면 이 플립플롭이 다음 상태 값으로 어떤 값을 가질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상태표. 자, 지금 제가 이 주어진 회로에 대한 상태표를 제가 옆으로 쭉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화면을 뒤로 돌리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여기 상태표 값을 직접 작성을 해 보시고 다음에 나오는 이 상태 값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정리를 반드시 스스로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진도로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 상태는 3번에 여러분이 그리신 상태표를 베이스로 해서 상태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상태도는 그나마 이제 상태표만 여러분이 이제 완성이 되시면 그 완성된 상태표를 보고 이게 이제 그림적으로 도식적으로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도식적으로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따로 계산이나 어떤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단지 도식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태도를 주어지면 상태표로 그 내용을 바꾸는 역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상태도를 그리시는 방법은 먼저 그 완성된 상태표를 기반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 현재 상태 값이 000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의 서클로 현재 상태 값이
0, 0, 0의 출력값은 즉 C하고 B하고 A 플립플롭의 출력값이 각각 0, 0, 0였다라는 서클을 가지고 요 상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상태에서 클락의 액티브 엣지가 발생을 하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처리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당연히 현재 상태가 0, 0, 0였을 때 다음 상태 값이 이 값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서클을 그리고 0, 0, 1이라고 그리심을 그리면 이게 상태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만약에 0, 0, 1 상태였다면 다음 상태는 0, 1, 0 상태로 간다는 뜻이고 0, 1, 0 상태에서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는 0, 1, 1 0, 1, 1에서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는 1, 0 이런 식으로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마다 상태 값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도식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결론은 마지막 상태 111 상태가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환이 되는데 다시 초기 상태 맨 처음이었던 000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결론은 클락이 무한하게 입력이 된다면 아마 이 회로는 결국에는 이제 동기식 이진 카운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동기식 이진 카운터는 000 스테이트에서부터 순환을 해서 8번의 클락이 되면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오는 이제 10진수로 얘기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1, 2, 3, 4, 5, 6, 7 그리고 다시 0으로 괴환하는 다시 돌아오는 무한 반복 수, 즉 카운터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상태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태도까지 그림을 그리셨으면 사실은 그 그림 12.13 회로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100%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림 12.13에 나와 있는 이진, 동기식 이진 카운터가 어떤 식으로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서 동작하느냐, 그런 상태도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클락의 액티브 엣지 때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상태가 000였다면 그건 이제 플립플롭의 출력값들을 말하는 거죠. 000였다면 다음 액티브 엣지 때는 10진수로 1, 그 다음은 2 쭉 반복을 해서 커지면서 업 카운팅을 하면서 출력값이 111, 10진수로는 3이 될 때 다시 그 다음 클락에서는 0으로 무한 반복하는 카운터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 과정의 역순인, 즉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림 우측에 보시는 상태도를 여러분께 제공을 한다면, 즉 이런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카운터를 설계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으신, 제가 드린 이 상태도를 보고 이 좌측에 있는 상태표를 그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연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플립플롭의 입력식과 같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TC가 그 A와 B의 AND 연산이었죠. 네. 굳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도 상태도를 가지고 상태표를 그리는 것은 도식적인 그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상태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음 스텝에서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려진 상태표를 보시고 차기 상태 맵이라는 걸 그립니다. 차기 상태 맵을 그리고 나면 그 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차기 상태 맵을 그리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상태 맵은 여기서 말한 맵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 논리회로 때 배웠던 그 카노 맵이라고 하는 그 카노 맵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상태에 있는 즉 요 칸은 현재 상태가 C, B, A가 각각 0, 0, 0일 때 다음 상태 C 값을 얘기하는 차기 상태 0을 얘기하는 차기 상태를 나타내는. 근데 이제 차기 상태라는 게 플립플롭이 3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차기 상태 맵은 이거와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3개의 맵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 상태도에서 상태표를 갈 때 이 사용되는 플립플롭의 개수가 3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은 당연히 상태도 안에 있는 이 값이 3개였기 때문에 플립플롭이 3개가 쓰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플립플롭이 3개가 쓰이면 가능한 모든 상태는 2에 3개, 3승계 해서 8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정리가 되시면 맨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은 상태표에 C 플러스, 즉 차기 상태 C에 대한 8개의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차기 상태 맵을 이제 그리시는데, 여기 나갈 때 지금 그림으로 그리실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C, B, A 순서로 그리시는 게, 여기가 민텀으로 따지면 여기가 0, 첫 번째 0, 두 번째, 세 번째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 다시 1, 1, 1, 0 이런 순으로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차기 상태 B 플러스 차기 상태 B입니다. 차기 상태 B. 그게 B 플러스를 말하는데 요 값을 여러분이 이 안에 적어 넣으시는 게 차기 상태 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0, 1, 1, 0 그다음에 0, 1, 1, 0 순서로 값이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A에 대한 차기 상태 맵을 그리면 차기 상태 베일류 값 8개를 가지고 이 안에다가 1, 0,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차기 상태 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차기 상태 맵이 완성이 되면 이제 3개의 맵이 완성이 된 거죠. 차기 상태 맵이 완성이 되면 이걸 베이스로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구하기 위한 또 다른 맵을 또 한번 그립니다. 즉 이건 아까 그 그렸던 3개의 차기 상태 맵 중에서 C에 대한 차기 상태 맵, C 플러스를 말하는 건데, 자, C 플러스의 값이 도대체 이 값들이 차기 상태 값들이죠. 현재 상태가 0, 0, 0이었을 때 C 값이 0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지금 C 플립플롭이었는데 얘의 입력식이 TC였죠. 도대체 이 TC로 어떤 값이 들어갔길래 현재 상태 0인 놈이 C에 대해서입니다. 0인 놈이 다음 상태 0으로 바뀌었냐를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 넣으시는 거예요. 카노맵처럼. 즉 0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력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요 값은 현재 상태가 0, 0, 1이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떤 값이 들어왔길래 이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입력식으로 0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현재 상태가 0이었었는데 다음 상태로 1로 바뀌었다는 뜻은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뭐가 1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력값이 1로 바뀌었다는 거죠. 1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칸은 밑에 있는 칸 4개의 칸은 현재 상태가 1입니다. 여기가 1로 있는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1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입력으로 0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도 0이 들어왔고, 요 놈만 바뀌는 거죠. 1이 들어왔고 0이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가지고 맵을 만들었습니다. 즉 플립플롭의 입력식 TC에 대한 맵을 만든 겁니다. 그 맵을 만들면 우리가 카노맵의 간소화 정리를 써서 TC에 대한 입력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뭐가 되나요? B와 A의 AND 연산. 지금 이것이 C, 차기 상태 C에 대한 플립플롭 입력식을 구한 거고, 나머지 B에 대한 차기 상태 값 B에 대한 거, 이것도 역시 플립플롭의 입력식 맵을 그리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 두 값은 C에 관한 값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 나와서 여기서 보는 이제 앞에 있는 이 0의 값이 B의 값인데, 현재 상태의 B의 값인데 차기 상태로 0이 바뀌었다는 뜻은 플립플롭의 입력이 0이었다는 뜻이죠. 요놈이 0이었는데 1로 바뀌었다는 뜻은 플립플롭의, 즉 B 플립플롭의 입력값 TB가 1이 들어왔기 때문에 0에서 1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자, 1에서 0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1에서 1로 바뀌었다는 것은 플립플롭의 입력이 0이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TB에 대한 플립플롭의 입력식 TB에 대한 카노맵을 묶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뭐가 되나요 이게?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A가 B인가요? A죠. 잘못 쓴 거죠 이거 지금. A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A 플립플롭에 대한 차기 상태 맵 입력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 값은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값이 A 값이니까 A 값 0이 다음 상태 1로 바뀌었다는 뜻은 그 플립플롭 A 플립플롭의 입력 TA가 이쪽으로 1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1이었는데 00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1이 들어온 거고, 1이었는데 00이 바뀌었다는 뜻은 입력으로 11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현재 상태가 0이었는데 다음 상태가 11로 바뀌었다는 뜻은 역시 입력이 1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A 플립플롭에 대한 플립플롭 입력식을 묶어보면 TA는 1이 되겠죠. 1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T, C, T, B, TA, 즉 사용된 3개의 플립플롭에 대한 입력식에 대한 불대수식을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서 구해낸 거죠. 그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지금까지는 그 차기 상태 맵을 통해서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유도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플립플롭의 입력식 TC, TB, TA 값을 excitation table, 여기표라고 얘기하는데 excitation table이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5번과 6번은 동일하게 그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그 보통 6번을 주로 많이 써서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구하는데, 교과서에는 5번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학생들이 이제 그거 읽으면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5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카운터나 다른 시퀀셜 스위칭 서킷을 설계할 때는 6번에 나와 있는 excitation table을 써서 내가 이제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6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 흔히 이제 여기표라고 excitation tab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T 플립플롭을 써서 이 회로를 설계를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표를 그리기 이전 상태표, 즉 현재 상태와
차기 상태를 나타내는 이 그림은 사실은 플립플롭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T 플립플롭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 언급된 게 없어요. 다음 상태 맵을 보고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구할 때는 T 플립플롭 얘기를 했었지만 상태 도를 보고 현재 상태와 차기 상태의 상태표를 그릴 때는 T 플립플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T 플립플롭을 써서 내가 회로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T 플립플롭에 대한 여기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표라는 게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표하고도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T 플립플롭에 대한 진리표를 얘기를 하면 입력이 뭐가 되나요? T 입력이 있고 또 전 상태, 현재 상태 Q 값이 이 T 플립플롭의 진리표에 입력이 되겠고 다음 그 출력 값이 바로 다음 상태 차기 상태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값이 예를 들어서 01, 00, 01, 01, 10, 11 네 가지 값에 대해서 즉 현재 상태가 0이었는데 입력이 0이 오면 출력은 바뀌지 않고 이때도 바뀌지 않고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현재 출력이 다음 출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진리표가 T 플립플롭의 진리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T 플립플롭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그걸 구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표는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얘는 입력이 뭐가 되냐면 현재 상태 값이 다음 상태 값으로 바뀌는데 T 플립플롭이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0에서 0으로 바뀌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리표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현재 상태가 0이었는데 다음 상태가 0이 나왔어. 그 얘기는 T 플립플롭으로 입력이 0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요. T 플립플롭의 입력이 1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고 이 경우는 역시 1이 들어온 경우고 이 경우는 플립플롭의 입력이 0이 들어온 거고 요렇게 테이블을 구성한 게 익사이테이션 테이블 즉 여기표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이 여기표를 보시고 이 플립플롭의 입력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즉 C 플립플롭의 현재 값이 0이었는데 다음 상태로 0으로 갔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출력이 0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0에서 0이면 0. 그런 식으로 C 플립플롭에 대한 현재 상태 값과 차기 상태 값을 보고 여러분이 여기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도 제가 그 뒤에 이렇게 값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앞으로 돌리셔서 자, 이 그림에서부터 여러분이 직접 그 여기 나와 있는 플립플롭의 입력 값들을 아까 제가 그렸던 여기표 즉 Q가 Q 플러스로 다음 상태로 00, 01 또는 10, 11 상태로 바뀔 때 T 입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여기표를 베이스로 완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여기표를 통해서 그린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얘를 카너 맵으로 묶어냅니다. 그게 아까 그 차기 상태 맵을 가지고 플립플롭의 입력식 맵을 만들었던 그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차기 상태 맵을 안 그리고 그 조건 대신에 그 플립플롭에 대한 여기표를 가지고 또 하나의 테이블을 상태표 다음에다가 추가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곧바로 플립플롭의 입력 맵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고 그게 그려지면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TB에 대한
플립플롭 입력 맵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C 플립플롭에 아이고 잘못됐네요. A 플립플롭인데 A 플립플롭에 대한 플립플롭의 입력 맵을 그리고 입력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표를 통해서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구하든 아니면 그 차기 상태 맵을 통해서 플립플롭의 입력 맵을 통해서 맵을 구린 다음에 플립플롭 입력식을 구하든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TC 또는 TB, TA에 대한 불대수식을 구했다면 자, 이진 카운터를 곧바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플립플롭이 3개가 쓰였다는 거는 최초 그렸던 상태도에 나와 있는 이 밸류 값들, 바이너리 값들의 이 개수만큼의 플립플롭이 필요했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T 플립플롭을 쓰기로 했으니까 T 플립플롭 3개를 그립니다. 이름은 각각 C, B, A.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이게 동기식 카운터이기 때문에 클락을 단일 클락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 여러분이 구했던 TC에 대한 연결, 즉 B 플립플롭과 A 플립플롭의 출력 값을 AND 게이트에서 C 플립플롭의 입력 값으로 만드는 거. 이거 나중에 회로를 그릴 때 굳이 뭐 이렇게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다가 AND 게이트 쓰시고 A, B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B 플립플롭에 대한 입력식. 이것도 역시 뭐 B A 값을 이렇게 돌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뽑아서 A라고 쓰셔도 됩니다. 단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A, B 그랬으면 칸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맞춰주시면 보기에 좀 편하겠죠.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이 되는 거였고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진 동기식 이진 카운터를 여러분이 설계를 하신 겁니다. 이 카운트의 출력은 10진수로 CBA가 처음에 만약에 초기 상태로 0이었다면 그죠? 0이었다면 그 값이 111로 무한 반복하는 카운터가 되는 거죠. 이 내부 회로는 지금부터는 이 내부 회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T 플립플롭 3개를 가지고 구성을 한 이진, 엄밀히 말하면 동기식 이진 0에서부터 7까지 증가를 하는 업 카운터를 여러분이 설계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